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6월 22일 날 적심했던 다육이들 근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육생활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심과 잎꽂이, 그 다음에 이런 다육이들의 번식에 관한 궁금증이 가장 호기심이 많은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그랬기 때문이에요. 다육생활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시간 개념은 일주일 정도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다육이들의 성장 시기에는 굉장히 늦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생기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2주, 보통 4주나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어떤 성과들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숨이 넘어갑니다. 잎꽂이를 해도 얼음땡인 것 같고 이거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길이 없고, 적심을 해도 내나 그 모습이니 내가 제대로 했나 잘못했나 알 길이 없죠. 시간은 최소 한 달은 지나가야 이게 됐구나 안 됐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시간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월 22일 제가 어린 다육은 아니지만 정말 푸릇푸릇 배추처럼 그 조인폴리아의 다육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육이들 적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장마 기간, 그 다음에 한여름을 목전에 두고 적심을 하는 게 과연 맞냐, 지금도 저한테 적심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농장 같은 데서 봄, 가을에 추천을 하는 거는, 농장은요, 그게 업이에요. 생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봄, 가을에 적심을 해서 개체수를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봄, 가을을 선택을 하라는 거지, 안 되니까, 여름과 겨울이 안 되니까 봄, 가을을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제가 그날 6월 22일 날 적심했던 다육이 지금 아예 얼음땡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얼음땡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막 크고 있는 다육이들도 있고, 다육이마다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자, 우선 수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수연이 둘 다 6월 22일 날 적심을 했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장점을 제거하는 방식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수연이는 꼭 마치 제가 실패한 백봉에 적심을 한 그 모양새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심을 할 때 너무 요 생장점 막 새순 돋는 데만 제가 제거를 했나 봐요. 좀 더 아래쪽으로 제거를 했었어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게 어떤 새로운 생장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새순이 나오는 곳에서 역시 백봉처럼 입장이 망가진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는 제가 그러니까는 좀 더 깊게 적심을 했었어야지만 됐나 봐요. 그리고 이 수연이 같은 경우엔 제가 목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 새로 나올지 어쩔지는 좀 더 기다려줘야 돼요. 이렇게 같은 수연인데도 어떻게 생장점을 제거하는가에 따라서 요거는 진짜 새순만 나오는 것만 살짝 긁어줘서 또다시 새순이 그냥 나오는 거고, 요거는 자구가 나오는 거고, 요거를 산정호수 다육은 사랑이다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잘못 긁어내면, 그러니까 잘못 적심을 하면 새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수연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레티지아 보여드릴게요. 레티지아가 지금 6월 22일 날 적심해서 대략 지금 2주 정도 지났죠. 2주가 좀 넘게 지났는데 지금 자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면 조그만하게 지금 자구들 올라오기 시작했죠. 레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계절이 성장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느껴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좋다, 신난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리고 집시 한번 볼게요. 집시도 그날 2개를 적심했는데 둘 다 이 정도예요. 지금 요 정도, 요만큼 성장한 거예요. 2주 동안 요 정도. 그러면 로제트가 어떻게 됐냐면, 로제트는 지금 요 정도, 요렇게 뿌리가 났어요. 이 정도, 2주 정도 경과하니까 요 정도 뿌리가 났습니다. 자, 잘라낸 로제트에 이렇게 뿌리가 잘 난 애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비치오리데 같은 경우에는 얼음하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건 수연이에요. 7월 22일 날, 아니 6월 22일 날 적심했던 수연이를 제가 지금 물꽂이 하고 있어요. 물꽂이 하는데 물꽂이 방식은요, 제가 물에 아직 잠그진 않았어요. 뿌리를 잠그진 않고 지금 그 물을 이렇게 담아서 저기 뿌리가 물을 찾아서 갈 수 이제 가도록, 아니면은 그 뿌리가 좀 더 많이 나면 제가 요거를 물에 담가줄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요렇게 뿌리는 지금 요 정도 지금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요거 영상 사진을 한번 스틸 사진을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하시는데, 요건 제가 이제 외국의 어떤 영상을 보고서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렇게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 물을 수시로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 물 그 병 옆에 생긴 물때를 계속 닦아주더라고요. 이 집시도 6월 22일 날 적심을 했던 집시 로제트입니다. 자, 뿌리. 집시 뿌리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지금. 이거는 이 로제트 자체가 건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뭐 다육이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로제트 자체가. 근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이 물꽂이 물에 닿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습도가 높잖아요. 여기 상태가. 그러니까 정말 얘는 뿌리 그 나는 게 달라요. 7월 7일 날 제가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요. 자, 제가 물꽂이를 하게 된 거는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시점에 물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물음이 다육이들에게 정말 물을 많이 줘서 물음이 오는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물음은 어떤 그 질병 혹은 어떤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단순히 물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흙 속에 물이 많은 것과 뿌리 자체가 물에 담궈져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식물학을 전공했다면 이걸 좀 알아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냥 어떤 지식이 없이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과 궁금증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물꽂이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물을 많이 줘서 과습 때문에 다육이들이 그 물음병이 올까? 저는 왠지 부족한 지식에 그 원인이 아닐 것 같은 의심이 자꾸 드네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집시 깍지 때문에요, 퐁퐁물에 담궜다가 지금 분갈이를 한 집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 집시 퐁퐁물에 담궈가지고 깍지를 없애는 영상을 올렸을 때 시청자님 댓글이, 그렇게 했더니 집시가 물음으로 죽었다. 정말 그 본인도, 왜냐면 이 퐁퐁물에 다육이를 씻어내는 방법은요, 농장에서도, 농장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고, 다육이를 좀 키워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방법처럼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약을 치는 대신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게 뿌리까지 있어서 제가 한번 퐁퐁물에 담궈서 얘가 정말 괜찮을까 했는데, 컨디션이 정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시한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 풀렁 그걸 뽑아가지고 그 퐁퐁물에 막 씻어, 이게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씻어댔는데 이게 편할 리가 있겠어요, 이 집시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몸살을 하면서 그 예뻐지질 않고 정말 꼬질꼬질하니 이렇게 지금 안 예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물음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생장점까지 다. 자, 요렇게 요 애가 몸살을 하면서 떨구어낸 입장들이 지금 먼저 떨어진 애가 요렇게 입꼬지가 돼서 이렇게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집시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또 있어요. 얘가 자꾸 하엽을 내서 제가 떨어질 때마다 요 안에도 내려놓고 또 다른 데도 내려놓고 했었는데, 자, 입꼬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 요건 지금 얼마 전에 떨어졌는데 얘가 까맣죠, 생장점 부분이. 얘가 살지 그냥 죽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깍지가 생겼을 때, 뿌리까지 깍지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매체에서 떠도는 것처럼 이렇게 퐁퐁물에 이걸 세척을 해서 이거 했을 때, 나중에 시간, 그 당시에는 당연히 없어지고 다육이가 당장 죽진 않겠죠. 저처럼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이 다육이들 컨디션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혹시 해보셨다면. 저도 이거 지금 제가 퐁퐁물에 담근 건 처음 한 거예요. 이 집시를. 그 전에는 저는 그냥 맹물에다 물꽂이를 그냥 맹물에다가 담가 놓기만 했었거든요. 제 크리스마스를. 그런데 얘는 진짜 퐁퐁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해냈는데 개 중에 좀 튼튼한 애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진짜 비실비실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애도 있고, 요렇게 못 견디고 죽은 집시도 있어요. 한 포트에 있었던 다육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퐁퐁물에 집시, 그러니까 이런 다육이들 깍지 없애겠다고 하셨을 때 그 이후 경과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